탈당 러시가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훨씬 더 사회적 혼란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해서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경이 막대한 국민들께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또 국격을 아주 많이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장 표명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발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이어서 역으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중진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혹시나 이게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쌍방간에 이런 물론 고발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어느 쪽이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한 것은 계엄을 해제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라고 아마도 국민들이 잘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정치인들은 이후 여하를 떠나서 국민들께 어쨌든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서도 탄핵 거론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 28건의 탄핵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도 많은 일방적인 탄핵을 발의한 정당, 결국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은 그런 정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지 말지를 저는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혼란의 어떤 시기에 본인들이 이 혼란을 수습하려고 해야지 또한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쟁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제1당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이러한 것을 계속 국민들에게 그런 탄핵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로 비친다면은 그들 역시 집권할 수 있는 집권 정당의 어떤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 여부일 것 같은데 지금 정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시한은 1월 1일까지고요. 조 의원님은 한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물론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양곡법이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성격과 이거는 민생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좀 분리해서 제2요구권을 발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했던 국민의 어떤 혈세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국민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내란과 관련 특검법은 저는 이것은 단호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제2요구권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해 왔던 것이, 예를 들면 특검을 야당이 임명하는 것이 위헌 아니냐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그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우리 여당이 그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럼 우리 여당이 그럼 그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또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 당에서 독자적인 특검법을, 야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우리 당에서 특검법을 또 발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자꾸 야당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국민적 어떤 그런 여론, 국민적인 뜻에 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제3의 특검법을 발의를 하든지, 그렇게 네. 한다면은 야당의 어떤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또 국민적 또 시선이 있거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이어서 가정입니다만,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낼까요?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카드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야당이 자기의 뜻에 조금 맞지 않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국가적인 어떤 전국의 혼란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여당 역시도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걸 통과시키라는 여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당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야당의 뜻을 따라가는 게 저는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좀 따라가는 그런 국민의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공방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에선 여당 불참해도 연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헌법재판관 역시도 물론 야당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꼼수라든지 이런 거 우리 여당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네, 의원님. 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 이소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해 대략 330억 벌이 버려진다고 하는데 1초에 2.6톤의 옷이 버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옷이 정말 많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가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가장 끝그림에는 어떻게 남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예쁘지도 멋있지도 않은 모습으로 강가에 버려지거나 사막에 쌓이거나 이렇게 끝나게 되더라고요. 옷을 안 사겠다고 해서 멋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 옷장 안에 있는 옷만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미 만들어진 옷을 서로 나눠만 입어도 서로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을 안 사기로 결심하고 친구 옷이나 엄마 옷이나 언니 옷이나 이렇게 나눠 입고 교환해 입으면서 새로운 취향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됐다고 새 옷을 사지 마시고 다른 친구들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뭐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혼자 바뀐다고 다 바뀔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씩 실천한다면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시작돼 밤부터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강원 남부와 전북 동부에는 3에서 10, 충북 북부에도 3에서 8cm, 서울과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에는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눈과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0.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대구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내란입니다.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 변호사. 아마 이제 그 경험의 요건이 적법한 거 아닌가? 이거는 이제 각자 뭐 다툼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내란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선관위하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선관위는요 서버를 만약에 뭐 복사를 했다 해도 USB에 이건 마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거 관리하고 있는 걸 못하게 마비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선관위를 마비시킨다 이게 내란이다. 이건 좀 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국회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은 담을 넘었죠. 근데 그 담을 넘는 걸 저지하지 않았어요. 국회 담은 알다시피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표결이 이루어졌고 표결에 따라 취소를 했잖아요. 여기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낸 것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게 뭐 또 항명이다, 뭐 실패한 거라고 이게 또 이렇게 경강부회로 말을 붙이는데 대통령은 이제 뭐 체포를 하라거나 끌어내라거나 이런 게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초기 관련자들의 진술이 오염됐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그 국민의힘도 제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절대 이게 그 내란의 고의 목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내란 행위도 없었다. 이걸 무조건 이게 실패한 내란으로 이게 규정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진실을 팩트를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김준일 평론가님 받아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제 주장하신 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소수설 대부분의 이제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뭐 많은 법조인들 등등등 해서 이거는 내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일단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주장했던 게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인가, 폭동인가, 소동인가, 그리고 통치행위인가 아닌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아마 이제 헌재에서도 다툴 것 같아요.
근데 뭐 1997년에 이제 전두환 일당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중단시키려고 하면 그게 이제 내란이다라고 이제 그때 봤기 때문에 국회에 투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증언이 오염됐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지금 단독 보도가 쏟아졌어요. 몇 개 소개를 해주자면은 짧게요. 예,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 4명씩 한 조를 짜가지고 국회의원 1명씩 데리고 나와라. 이게 이진호 수방사령관이 지금 증언했다라고 한 거고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합참 이제 계엄이 사실상 실패를 하고 합참 전투통제실에 갔는데 야, 군 몇 명 투입했어? 라고 하니까 500명 투입했습니다. 야, 거봐, 내가 부족하댔잖아. 1000명 투입하랬잖아.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게 또 나왔어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건 그 이전에 나왔던 거, 야, 다 체포해 하고 이름까지 불러줬다라는 거, 뭐 홍장원 국장원 1차장 뭐 등등 해서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거는 어차피 재판과 헌재 심판에서 다 밝혀지겠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펼 것이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왜 굳이 직접 변론을 한다는 걸까요? 김준일 평론가님부터. 뭐 변론을 지금 한다는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헌재에서 생중계를 하면은 내가 변론을 하고 생중계를 안 헌재에서는 일단 생중계는 안 하고 녹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생중계를 한 전례가 없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도 다 녹화를 한 다음에 이제 틀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왜 생중계라는 조건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이 제가 소수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 뭐 극우 유튜버, 뭐 이 등등등해서 이 논리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논리 싸움을 하려면요 어쨌든 땔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계속 그들에게 주입을 해서 전파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예. 좀 자신 있다 이런 표현인가요? 지금 그 법을 좀 봐야 되는데 탄핵 절차는요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른다고 돼 있어요. 검사 역할을 하는 게 그 국회입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 있고 판사가 있잖아요. 형사소송 절차는요 중요한 게 공판 중심주의고 직접주의예요. 이 말은 게 정인들이 직접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인부터 김용현 장관 뭐 또는 이제 뭐 여러 군데 여인영 방첩사령관 많은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국회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이 정인신문하고 그다음에 판사도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맞는 절차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은 원래는 이게 출석한 게 맞아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법정에 계속 나가잖아요. 안 나가면 이게 재판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안 나간 게 안 맞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마지막에 나가지고 정인신문 다 하고 대통령이 나가서 당당하게 변론하는 거 이게 원래 적법 절차다 이렇게 보고 지금 국회는요 신문 기사 몇 개 가지고 아마 이게 탄핵했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조사를 안 해. 국회에서도 이게 보통 미국은 조사 따로 있거든 국회에. 그냥 사건 나니까 이게 신문 기사를 몇 개 첨부해서 탄핵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증거 조사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수사기관에 공수처나 검찰에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김용희 장관을 불러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또는 뭐 누구든지. 따라서 아마 저는 상당히 그 FM대로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많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공판장에 직접 정인들 부르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나가서 당당하게 변론하는 게 원칙 절차다. 이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이제 이첩이 됐는데 어제도 예를 들면 간다 안 간다 이 즉답을 안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공수처를 왜 갑니까? 지금 공수처에 제가 공수처법 오늘도 다시 다 봤어요. 내란 사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셨잖아요.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가서 수사를 당당히 받아야죠. 근데 이 검찰도 내란 수사권